6학년 4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6학년 1학기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즐거운 여름 방학이 기다리고 있고, 이 여름 방학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수학하고 사회 지금 교과서가 조금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디딤 영상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든 디딤 영상도 있고 선생님 것도 있어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세 개를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수학하고 사회를 짧게 줄여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건널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진짜 우리가 6학년에서 배운 것은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요.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유가 200ml짜리 우유가 있고요. 학교에서 먹는, 그렇죠? 그리고 마트에 가면 이거보다 더 큰 우유가 있죠? 어떤 우유인가요? 1000ml, 500ml 우유가 있죠. 자, 당연히 1000ml, 500ml 우유가 더 큽니다. 부피가. 그 뜻은 바로 1000ml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많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직류면체가 있는데요. 소망이가 갖고 있는 빨강, 그리고 현수가 갖고 있는 초록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부피가 클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언뜻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크다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단위가 있으면, 그쵸? 기준이 있으면 편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쌓기나무가 있죠? 그쵸? 쌓기나무는 크기가 모두 어떤가요? 같죠? 그죠? 부피가 같아요. 차지하고 있는 한 쌓기나무가 갖고 있는 공간이 모두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는 쌓기나무도 모두 한 개가 같은 크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를 쌓아보면 우리가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모양의 기준이 되는 물건을 쌓다 보면 가장 많은 개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모양이 부피가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통일로 쓸 수 있는 단위, 부피 하나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외웠던 것처럼 한 모서리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 중요한 말은 바로 한 모서리가 1cm인 정육면체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대략 손으로 따지면 이 정도.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1cm가 아주 작은 부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기준이 되는 요 단위가 있으면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으면 어떤 물건이더라도 이렇게 쌓아서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층에 12개씩 있습니다. 그게 몇 층이에요? 3층. 그쵸? 그럼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쌓기나무가 36개가 있어요. 쌓기나무 한 개가 세제곱센티미터니까 부피로 따진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나는요. 하나, 둘, 셋, 넷, 4개씩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그러니까 한 층에 4, 5, 20. 20개씩 몇 층입니까? 2층이에요. 그러면 40개가 있고 단위는 4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부피는 이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나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쌓기나무 수대로 부피를
숫자를 세면 부피를 뭔지 알 수 있겠죠. 가는 4개니까 4개이고 4세제곱센티미터. 나는 8개니까 8이고 8세제곱센티미터. 다는 12개니까 12이고 12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세제곱, 세제곱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한 것은 단위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학교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바로 사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회 교과서를 전부 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부터 끝까지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1학기 들어와서 처음 공부했던 것은 바로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이었어요. 조선시대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근데 조선의 앞쪽이 아니라 바로 조선 뒤쪽 후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 노력 중에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한 조선이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 그 반면에 여성들의 삶은 제한적이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세도 정치,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자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입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무슨 일까지 있었나요? 그쵸? 근대 국가가 수립되게 됩니다. 조선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다른 나라의 요구에 의해 항구를 열게 되고요. 자, 그런 간섭들을 피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만들고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포하게 되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1910년 국권이 피탈되고 그 이후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8.15 광복.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요? 바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대한민국을 만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민족의 상처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민족이 남북한으로 나누어서 서로 이념 때문에 싸우는 거죠. 뭐와 뭐의 싸움인가요? 바로 북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이념과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기 재산이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번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민주주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과를 각자 책임지고 각자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큰 특징이 되겠죠. 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죠.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무리 좋다고 할지더라도 무조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고요. 그 발전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은 즉 남한은 경제 발전도 이루었고 사회문화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를 거칠 것이고 그리고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략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만.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항복을 표현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일본으로부터 이제 주권을 찾아오고요. 3년 뒤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럼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었죠. 자, 그리고 북쪽에 북조선인민공화국, 그렇죠? 그리고 남쪽의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불과 대한민국 수립된 지 2년 만에 치르게 되고요. 3년간의 전쟁에 의해서 결국 전쟁을 휴식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있고 나서 4.19 혁명, 뭐 5.16 군사정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려운 용어들은 전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생긴 사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좋은 일들, 경제 발전 이뤘다고 했잖아요. 수출 100억 달러. 자, 1달러가 약 1,000원이 조금 넘으니까요. 100억이면 여기다가 1,000원을 더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억, 10억, 100억, 1,000억, 한 10조 정도, 10조 정도의 수출을 10조가 조금 넘는 돈을 우리가 1977년에 했다는 걸 알게 되겠고요. 1980년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6월 민주항쟁, 서울올림픽, 우리나라가 발전됐음을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대회였죠. 2000년에는 어떻게 통일을 할 건지 남한과 북한의 정상, 즉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3단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수학 4회 디딤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학교에서 만나요.